나 진짜 답답해서 진짜. 아, 왜 그래, 아침부터. 어이, 여보. 왜? 야, 여보 한 번 부른다, 여보. 야, 여보. 왜? 가스비 자동 체스 안 했어. 아, 깜빡했다. 아, 나 있잖아. 그 자동이체 그거 진짜 못하겠어. 누가 내 통장에서 돈을 꺼내가는 것 같아. 아, 나 그거 못하겠어. 그럼 제때 내던가. 지금 연체료가 쌓여갖고 지금 내가 벌어다주는 피 같은 돈을 뭐 네 마음대로 막 수돗물 쓰듯이 그냥 막 써버리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럼 물 부족 국가에서 지금? 깜빡할 수도 있지. 뭘 그거 갖고 아침부터 이렇게 짜증을 내고 그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그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내가 왜 옷 다려놓으라고 했는데 이거 왜 안 다려놔서 너 이거 입고 나면 남자가 얼마나 모양이 빠지는 줄 알아? 내 모양을 누가 책임질 거야, 지금? 요즘 진짜 이상하네. 누가 속옷도 다려입냐? 왜 그래, 진짜? 누구한테 잘 보려고 그래? 나 여자 안 맞아. 여자 안 맞아. 누가 할 소린데 안 그래? 맞아. 안 맞아. 진짜 내가 안 맞아. 이제 그만하시고 검사하러 가실 시간입니다. 검사요? 예. 검사요? 따라오세요. 오늘도 참 부끄럽네요. 부끄럽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사실 이런 성격의 소유자는 아닌데요. 네. 그렇죠. 남편 옷 다 다려주시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다 다려주고. 뭐 네. 자동이체를 하든 말든 뭐 내기만 하면 감사한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위해 또 저희가 특별한 두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오늘 깜찍이 우리 네. 지수 씨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성금 씨의 채워지지 않는 3위를 위하여 채워지는 여자 이지수입니다. 네. 개그맨 이지수예요. 네, 깜찍하시고. 깜찍하십니다. 첫날부터 연기를 아주 제대로 하시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고. 중요한 건 일단 서성금 씨보다 착한 비주얼이에요. 성금 씨가 보다는. 이길 거예요. 네, 서성금보다 훨씬 괜찮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오늘 기대가 큽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한 분 계십니다. 여자를 위한 직업을 소개해 주신 분입니다. 김현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오늘 소개해 주실 직업은 어떤 직업인가요? 네. 오늘 직업은요, 여러분들 혹시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동료분들하고 있을 때, 네. 이 사람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니면, 이 사람 왜 저런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으세요? 있죠. 있죠. 많죠. 있죠. 네, 없을 언제 수가 있었어요, 지수 씨? 일단 저희 엄마도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저를 잘 이해를 못 해주세요. 네. 네, 말귀도 잘 안 통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죠. 김현 씨는요? 그럴 수 있죠. 저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우리 학생들 보면은 네. 제가 A를 설명했는데 C를 답할 때 5장 6부가 뒤틀리면서 네. 아하 이게 무엇인가 그렇구나. 이런 생각하죠. 네, 저는요. 가끔 우리 PD님이 이해가 안 돼요. 왜요? 분명히 이상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의도로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가끔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개편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거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의문들이 다 이제 개인적인 성향 차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배려할 때가 있는데, 개인의 성향이나 본인 스스로가 나 자신을 알지 못하면 서로 배려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 차와 그 차에 따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MBTI 강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BTI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연기할 때 사실은 조금 헤맸습니다. 그쵸. 과연 오늘 뭐 어떤 직업을 설명할까? 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검사하러 가시죠라는 말 들었을 때 과연 이게 무슨 검사일까 네. 고민했는데 그 네. 검사가 MBTI 검사를 말하는 건가요? 네네. 그러면 MBTI에 대해서 좀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MBTI는요 성격 유형 검사라고도 하는데요. 네. 미국에서 처음 개발이 되고 그 브릭스 마이어스라는 그 부녀 엄마와 그 딸 사이에서 개인차, 성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딸이 엄마 얘기를 안 듣는다거나 얘기를 해도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 서로가 선천적으로 성격의 차이가 있을 텐데 그게 네. 뭘까라고 고민하던 부분에서 융이라는 심리학자의 그 이론을 따서 MBTI라는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처음 분화가 돼서 네. 쉽게 말해서 너와 나의 차이는 16가지 틀 안에서 일단 결정이 되는 그 선천적인 성향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좀 짧네요. 16가지. 그러니까요. 어떻게 사람을 16가지의 그렇죠. 성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크게는 16가지고요. 이후에 그 이제 몇만 가지까지 분화가 되는데 대략적인 틀로는 16가지로 구분을 하면 평균적인 구분은 다 된다. 예를 들어서 뭐 ABCD, 그 혈액형처럼 이 혈액형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따로 있잖아요. 네. 더 들어가면 그 분화가 되지만 크게는 16가지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그럼
그럼 그 16가지가 이제 어떤 것들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아, 네.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쉽게 좀 얘기를 드리면, 그, ESTJ, INTFP라고 하는. 어렵네요. 예, 예. 어렵네요. 그래서, 네. 조금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드리려면, 네네. 그, 영문 이니셜이 또 따로 있으니까 영문 네네. 이니셜도 좀 같이 얘기해 드릴게요. 크게 그 E와 I로 나누면 내 그 행동 방향들이 외부형이냐, 그 내부형이냐. 그러니까 외향성, 내향성 예, 이런 식으로요. 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대인관계성이 좀 좋은 분들은 익스트라버전이라고 해서 외향형이라고 하고요. 네. 혹은 내 자신에 집중돼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보다는 혼자서 하는 활동들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내향형이라고 해서 인트라버전이라고 저는 하거든요. 일단 외향형 같네요.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그 현실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현재 내가 느끼고 그리고 보는 것에 집중하는 감각형, 네. 센싱이라고 하는 S형이 있고요. 미래 또는 창의적인 활동들에 좀 집중하는 N형, 인튜전이라는 그 형이 있어요. 네. 그래서 또 thinking하고 feeling, 내가 사고 판단을 할 때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분들은 사고형, T를 이제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네.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나 생각을 할 때 나는 감정이 먼저 앞서 이 사람을 먼저 배려해야 돼라는 형을 가진 분들은 F형이 좀 많으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식, 자기가 준비하는 부분이나 계획한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저징이라고 하는 그 판단형, J형이 많고요. 네. 그리고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좋아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할 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P형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게 말씀을 쭉 들으니까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조금 굉장히 어려울 어렵습니다.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한 예. 건 10길 물속을 알아도 알아도. 1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그렇죠. 했는데 16가지 사람을 일단 네. 그 속을 알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이 해봅니다. 드는데요. 네. 저는 이제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검사를 통해서 사람의 어떤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표님이 저희를 좀 몇 주 지켜보셨잖아요. 저희를 그래요. 좀 어떻게 판단해 주시는 건 그래요, 어떨까 그래요. 싶은데요. 그럼 저는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어떤 같아요. 성향인가요, 그러면? 원래는 그 성향 검사를 직접 받고서 결과를 얘기해 주는 게 이제 정석인데요. 네. 보통 저희는 이제 일반 강사를 하다 보면 개인 성향이 조금씩은 보여요. 그래서 최규훈 MC 같은 경우에는 좀 리더십이 강하고 추진력이 강한 ESTJ형이에요. 외향형이고 현실에 입각한 판단이나 태도들을 좀 보이는 부분들 그리고 또 계획에 따라서 좀 실행해 나가는 부분들이 좀 강하실 것 같고요. 좋은데요? 맞나요? 좋은데요? 아니, 뭐, 맞던 맞지 않던 좋은 말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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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박서진 MC 같은 네. 경우에는 좀 내향형인 경향이 좀 많겠다. 왜냐하면 지내보니까 말이 많은 편은 아닌데 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부분들, 감정을 좀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이 좀 강해서 ISFP 정도로 ISFP 어려워요. 일단 어려운데 서진 씨도 마음에 들죠? 일단 좋은 저도 뭐 소리니까. 일단 뭐 남을 좋은 배려한다는데, 얘기니까 그럼요. 맞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건 네. 오늘 특별하게 이 MBTI 그렇죠? MBTI 강사에 대해서 이 직업을 추천하려고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네. 어려운데. 이게 아무래도 심리학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 접근하시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한 3주 전에 그 초등학교에서 부모 자녀 간의 그 성격 차이, 왜 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아이가 부모 말을 안 들을까,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갔던 적이 있는데요. 네네네. 그 원천적으로 어머니의 성향이 외향적이고 그 계획적인 반면에 아이의 성향은 내향적이고 유동적인 거예요. P유형을 가진 거예요. 네. 그래서 시키는 대로 계획된 시간에 하지 못해서 어머니가 계속 윽박을 지르고 아이는 자기는 좀 유동적으로 편하게 하는 게 좋은데 그 계획대로 따라가야 되는 압박감에 좀 서로가 얘기를 못하고 단절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좀 얘기를 해주면서 어머님들이 이걸 좀 전문적으로 좀 배워봐서 내 남편 또는 친구들, 애기 엄마, 다른 애기 엄마들하고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일반 강사 과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구나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기회를 잡았습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그러니까요. 그렇죠. 밖에서 우리 주부님들이 어떤 직업에 대해 관심이 있다라는 정보를 네. 아는 그 순간 저희가 바로
여기서 그 또 가려운 해결을 곳을 해드리니까. 바로 긁어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드는 생각이 우리 지수 씨 엄마하고 좀 많이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좀 이 검사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요? 있죠. 또 이제 개그맨이란 직업을 하다 보면 이제 또 내가 막 갑자기 이렇게 막 주눅이 든다거나 어쩔 때는 막 되게 막 또 막 휘황찬란하게 막 그쵸. 했다가 막 이렇게 업다운이 심할 때가 있으니까 네, 이런 검사들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네. 네. 엄마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스스로를 잘 알기 위해서 자, 아주 좋은 취지인데요. 그렇다면 MBTI가 이제 어떤 검사인지는 알았는데 MBTI 강사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MBTI 강사는 보통은 이제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체를 가지고 하는 네. 분들이 많으신데요. 업무 내용은 그 일반 강사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이 검사라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테스팅을 하게 됩니다. 네. 개인별로 이제 검사지를 나눠줘서 검사를 한 30분간 진행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그 검사 결과에 대한 결과치, 아까 그 화면에서 보였는데 ESTJ나 아니면 INFP나 기타 유형들 해서 본인의 유형을 확인하게끔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검사에 대한 각자의 유형들을 공유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룹 작업들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이제 차이점이나 생각의 차이 아니면 행동 패턴의 차이들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에 검사와 강의, 해석, 각자 유형들이 가진 특성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뭐 이 직업 진짜 완전 마음에 드네요. 네. 그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요.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보통 대상층은 부모나 자녀 아니면 기업에서 그 조직 내에서 네네. 불화라든지 아니면 좀 어려운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다 대상층은 폭넓게 활용되고 있고요. 이제 내용은 이제 해석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얘기를 드리면 그룹 작업이라고 한다면요. 예를 들어 뭐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현재에 좀 입각해서 하는 사람들을 행동 패턴은 어떤가? 창의적인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에 집중되어 있는 것보다는 아니면 그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들을 과학자 연구하고 혼자서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융화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융화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반대 방향인 현실 감각을 가진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하면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한 예로 그 가장 중요하게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T와 F예요.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사고와 논리적인 부분에 입각해서 하느냐 아니면 감정에 입각해서 하느냐인데 한 부모가 아이가 학교에서 맞고 온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엄마 나 학교에서 맞고 왔어. 그랬더니 보통은 T 유형 사고와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아이들은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해요. 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기 때문에 욕 들어오고 화낼 것 같고 그래서 얘기를 아예 안 하는데 F유형의 그 감정을 가진 학생들은 어머니한테 어떤 위로를 받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T유형을 가지신 사고 유형을 가지신 분들은 너 언제 어떻게 맞았어? 어떤 선생님한테 맞았어? 또는 혼자 맞았어? 너만 맞았어?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논리에 맞게끔 얘기를 해야 납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정형의 아이는 상처를 받게 되고 어머니와 대화를 그다음부터 소통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의 성향 그리고 엄마의 성향을 반대 성향인지 같은 성향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룹 작업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설명을 쭉 들으니까요. 어렵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T, F, I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게 사람을 참 헷갈리게 하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외국에서 왔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제가 딱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나라 말로 딱 바꿔야겠어요. 괜찮아요. 쉽게 좀 좀 바꿔서 너무 사실 어렵습니다. 쓰일 수 그렇죠? 있는 분야가 상당히 다양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 지금 지수 씨는 지금 급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네네. 강한 호기심을 보이고 계시는데 어떻게 본인의 성향과 좀 잘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엄마한테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제가 감정적이고 약간 감성적이어서 엄마의 말에 좀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랬었습니다. 네, 아주 그 호기심이 생겼는데요. 근데 이걸 정말 알아두면 유익하고 배울 점도 많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써먹을 때도 많고. 근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그래요. 굉장히 네. 궁금합니다. 지금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꼭 학교나 이런 곳에서 좀 교육을 몇 년을 통해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어렵게 다가오네요. 저만 이런가요? 네. 그 심리학이라는 부분이 보통은 석사까지 이제 가야지 이해를 할 수 있는 네네. 부분이라고도 하는데요. 현재는 한국 MBTI 연구소라는 곳에서 MBTI 일반 강사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초급부터 보수, 기타 해서 한 6단계 정도로 거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 내용 중에는 각 가정마다 네. 교육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강사 과정에 이제 그 수료가 되는 거고요. 네. 과제가 패스가 되지 않으면 일단은 지식적이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패스는 되지 않고 있고요. 네. 네. 그렇다면 일반 강사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자격 같은 건 없을까요? 일반 강사를 하지 않더라 해도 이제 검사는 가능하고요. 단지 이제 강의를 못 한다는 거. 네, 일반 강사까지 가기에는 한 최대 빠르면 2개월 정도로 가능한데요. 그 안에 이제 6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식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함축이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없이 진행을 하려면 보수 단계 로 이제 접어들면 되는데 2단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단계까지 가시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폼 G 형태의 16가지 성격 분화되는 이 부분의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교육을 수강하는데도 어떤 자격 조건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아무나 가서 또 교육을 받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석사과정 이상의 소지자나 아니면 4년째 졸업자 중에서 인사나 심리 그리고 또 복지 쪽에 대인관계 사람들 관련해서 업무를 하신 분들이 좀 도움이 되시고요. 경력은 한 2년 이상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반적으로 사람 관계에 대해서 지식이나 아니면 연구들을 좀 해온 형태의 분들이 좀 도움이 되시고 그런 자격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평소에 유난히 이렇게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또 친구 중에서 유난히 모든 사람이 다 그 친구한테 가서 고민을 말하는 저요.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모든 연애 고민은 네. 제가 다 받아주고요. 아 진짜로요. 그래서 혼도 내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야 그건 오해야 이런 것도 해주고. 사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자격을 수료하게 되면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럴까요? 드는데요. 네, 그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시고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학위 이외에 기타 경력자로 분류를 해서요. 개인적으로 그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국 MBTI 연구소나 이제 협회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는데 사전 과제가 있어요. 네. 처음에 이제 융의 심리학이나 아니면 MBTI 관련해서 책을 먼저 읽고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과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통과가 되면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네. 네. 그렇다면 그렇군요. 또 4년제를 졸업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좀 들을 수가 없나요? 금방 그렇죠. 말씀드렸던 네네네. 대로 4년제 아니어도요. 기타 경력자로 해서 외부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외에도 그냥 혼자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그 뭐 다른 회사에 근무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이 과제를 통과하시면 예, 충분히 가능하세요. 네. 사전 그렇군요. 과제가 있다 이런 근데 이게 말씀이시군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취업 형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심리 검사를 하니까 1대1 개인이 거의 대다수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네네. 취업 형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과연 그만큼의 이 일자리가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취업 네. 형태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취업 형태는요, 일단 그 가장 많이 그 접근하는 부분이 상담사 부분이거든요. 아까 그 박서진 MC분도 그러셨는데 보통 상담사 쪽에 하지 않냐 그러셨는데요. 그 복지관이나 아니면 취업 컨설팅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기관 내 상담사로 근무를 하면서 개인적인 그 테스트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힘들었던 점들을 좀 들어주고 그에 대한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해주고 극복 방안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네네. 이외에는 그 개인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거나 따로 이제 그 기관 취업 컨설팅 회사에 내에 소속이 소속으로? 돼서 그 강사 또는 상담사로 또 활동을 하게 되고요. 대체적으로 기관이나 회사 쪽에도 많이 가게 되고요. 그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은 상담사가 직접 하게 되는 1대1 컨설팅이 좀 많고요. 이외에는 단체로 한 200명이나 아니면 50명 선에서도 다른 사람과 그냥 이해하는 차원에서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강의식으로? 네네. 네네, 그렇군요. 자, 지수 씨 굉장히 계속해서 눈이 좀 커지고 있어요. 네, 그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본인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취업 방식이 좀 적합할 것 같아요? 복지 상담사나 그런 쪽보다는 교육업계보다는 네. 이제 1대1로 이렇게 그렇죠. 들어주는 그렇죠. 그런 쪽이 좀 어울릴 것 같네요. 평소에 그럼 친구들 고민도 좀. 네, 많이 들어주고 저도 많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네. 지혜 고민이 씨는- 항상 있어요. 끊이질 않아요. 그렇죠. 왜 지혜 이렇게 씨는 힘들지? 또 성향이 네. 굉장히 밝으신 분이셔갖고 그쵸. 1대1로 해주시면 아마 상담을 받으시는 분이 이해도 쉬울 것 같고 맞아요. 그렇죠. 기분도 좀 유쾌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MBTI 이 강사 이것 위에 어떤 뭐 추가로 더 갖고 있으면 좋을 만한 자격증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취업을 하실 때 유리한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성격 유형 검사로 비슷한 애니어그램이라는 그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이나 아니면 그 진로 흥미 적성과 관련된 스트롱이라는 검사를 같이 취득하시게 되면 네네. 그 같이 3개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기 때문에 3가지 정도는 갖추시는 게 좀 그 정도 좋으시다고. 자격증. 거기다가 이제 또 운전면허증 있어야 됩니다. 강의하러 강의하러 다니면 네. 운전하고 다녀야 되니까 운전면허증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거. 이 교육을 받는데 비용은 또 어느 정도 드는지도 좀 그래요, 궁금하네요. 그래요. 또 비쌀 것 같다는 느낌 좀 있어요. 네, 좀 그러지 어렵다 않을까? 보면. 외국에서도 들어왔다고 네네. 아무래도 수입산이기 때문에 가격은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현재 그 한 단계별로 대략 이틀의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틀 동안에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요. 총 6단계이기 때문에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제가 또 이런 거는 제가 또 물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네. 건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이 자격증을 취득한 후 취직을 하게 된다면 한 달 급여는 얼마 그렇죠. 정도 받을 수 중요합니다. 있을까요? 중요합니다. 먹고 그렇죠. 살아야 됩니다. 네. 네. 급여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네. 급여는 일단 상담사 쪽에 근무를 하게 되면 복지관이나 상담사는 급여 부분은 좀 그렇게 크진 않은 부분인데요. 네네네. 130만 원 정도, 월에 130만 원 정도 네. 정기적으로 일을 했을 때 그렇게 받게 되고요. 네. 강사 부분은 공공기관이나 복지관 쪽은 강사 페이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7만 원 선에서 제공이 되고요. 그 학교나 타 기관에 출강을 했을 때는 2시간 기준 한 30만 원 이상을 좀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오.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 강사로 활동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게 급여 부분에서는 조금 더 좋으신데 비정기적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죠. 예. 이 또 개인으로 이렇게 강의하고 가시려면요, 또 인맥 네트워크가 또 형성이 돼야 맞아요. 됩니다. 또 여기저기 또 우리가 이 관계를 좀 아는 분들도 해야지. 좀 많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개그우먼 하고 있는 지수 씨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일에만 전념하지 않고 투잡으로 하기에도 충분히 좋을 그렇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제가 뭐 개그맨으로 자리에 우뚝 서지 못할 경우에는 MBTI 강사로 취직을 하는 게 더 비전이 있을 듯도 싶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 지수 씨 같은 분들이 하면 적합할 것 같은지 아니면 이런 분들이 하면 그렇죠. 참 좋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일단 셋 중에 추천을 누가 해주시죠. 제일 어울릴 것 같나요, 이 강사로? 일단은 저는 최기훈 MC가 오. 좀 잘, 왜 그러냐면 네. MBTI 강사는요.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강사는 우선은 나를 먼저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부분인데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다 보면 감정형이 많이, 지수 씨 같은 감정형이 많기 때문에 너무 호응을 많이 해주거나 이입이 되다 보면 그 사람의 그 정체성을 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사는 200명 대상이나 50명 많은 인원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감정을 너무 어필하다 보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ESTJ 같은 경우에 전체를 리더하고 또 끌어가는 능력들이 있어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뭐 극찬 받으셨어요. 그렇죠. 뭐 이게 생일이시네요. 앞에 최기훈 씨란 말만 붙였을 뿐이지 이런 분들이 하면 좋다. 뭐 딱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어쨌든 좋은 얘기니까 다 제 얘기라고 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직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MBTI라는 부분이 사실은 심리가 조금 이제 결합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접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에서 또는 동료분들하고 조금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다면 네. 우선은 본인의 성향을 먼저 이해를 해야 남들의 차이점도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그렇죠, 수가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먼저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한 번씩은 받아볼 만한 그 검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 좋은 내용을 좀 나눠주고 싶다. 네. 또는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사례 분석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사를 통해서 한번 꿈을 실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MBTI 강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직업 상당히 보람 있는 직업입니다. 남의 어떤 마음을 치유해 준다는 그럼요. 그런 방면에서 봤을 때 네. 굉장히 보람되고 좀 알찬 그런 행복한 그런 직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점을 알게 되면 그 사이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갈등도 그렇죠, 충분히 그렇죠. 잘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좋은 직업 소개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씨 저의 이 MBTI 강사 자격증을 따신 다음에 저의 마음을 좀 알고 네. 한번 그러면은 어떻게 제가 따야 되나요? 같이 좀 딸까요? 유력한데. 저 뭐 네. 어쨌든 이 오늘 직업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요거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여자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준바렐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이 보인다. 여자가 보인다. 준마렐라의 도전. 도전.